저기 언제부터 저렇게 지은 거예요, 장인어른? 며칠 안 됐는데. 아,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많이 졌는데? 저기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 않나, 이제? 아니, 국을 만들어 사람을 예? 며칠 더 만들어야지. 아, 야, 어떻게 제비가 와서 집을 짓네? 응? 저쪽에도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거 두 개인가. 그죠? 제비집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도 제비집이 있네.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처갓집 처마 밑에 이제 제비가 제비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비가 집을 지으면 이제 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제비가 집을 지으면 이제 진흙하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나르면서 집을 짓는다고 해요. 저도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빨리 무언가를 지금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단기간에 무언가를 빨리 시세 차익이나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폐를 자산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자산의 가격 상승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빨리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보면은 피카소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나서, 피카소가 이제 카페에서 차를 먹고 있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차를 먹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거를 보면서 제 그림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제 얼굴을 그려주십시오.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그 여인을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리면서 이제 한 30분 정도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한테 그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읽었을 때 이제 50프랑이라고 해요. 50프랑이 그때 당시 돈으로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의 하나 가치로 이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러니까 1억이 좀 안 되는 돈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니, 40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이제 50프랑, 이제 1억이 되는 돈을 달라고 하니까 놀라서 물어봅니다. 40분밖에 그림을 안 그렸는데 1억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피카소가 얘기한 말이 뭐냐면은, 저는 그 40분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한평생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무주택 서민들 같은 경우 이제 40년 50살 되신 분들이 평생 무주택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산의 이해를 못하고 인플레이션의 이해를 못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주택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평생 무주택인데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라고 메일이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이 30살 40살의 무주택 기간을 내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났지만은 내가 집을 갖기 위해서 집중했던 기간, 그리고 내가 무언가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했던 시간은 과연 얼마인가 보면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마치 40년 동안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내 집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 집중했던 시간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단기간 최근에 이제 2, 3년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이런 자산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도 많이 지금 계시고, 유튜브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무료로 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좋은 영상들을 통해서 경제의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가 무언가에 몰두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집중한 그러한 시간과 기간, 노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저 제비도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저 진흙과 지푸라기를 며칠 동안 날른다는 거예요. 새, 동물, 이런 것들도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집중하고 노력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주시는 주변의 지인분들도 어떠한 한 지역을 찍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도 신이 아니죠. 저도 실패할 수 있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투자의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제가 이제 극복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재테크의 관념이 생기고 마인드가 생기면서 저는 지금도 작은 성공과 실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지금도 제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하나의 그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100%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도 실패와 성공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저희 내재 가치를 이제 올리고 있는 거고, 그러한 경험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 또는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으로 많이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류에 휩쓸려서, 이 시장 상황에 휩쓸려서,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좀 집중해서 내가 내 집을 갖고 싶다면 내 집을 갖기 위해서 좀 집중하시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대출의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영상을 좀 다루어 달라는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영상이 이제 매일같이 올라가지만 이러한 영상들을 매일 제가 올려서 찍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찍었다가 제작진이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업로드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뭐 매일같이 앉아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며칠 동안 지금 외부 일정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처갓집에 와 있습니다. 와서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이제 DSR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올라가게 되면,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한 영상들을 이제 제작할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작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출의 규제를 이제 축소한다는 거예요. 자기 번 소득만큼,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보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용대출이나 이제 본인이 대출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번외로 하고 LTV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DSR을 적용을 하면서 내 자산, 내가 버는 소득에 한해서 40%의 DSR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출의 규제가 좀 더 강력해진다는 거고, 서민 실수요자한테는 또 일부 포인트를 완화해 줄 그런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D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7월하고 내년 7월 뭐 해가지고 1, 2, 3년에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완벽하게 그 개정안들이 나온 게 아니고 계획을 이제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그 은행권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출의 규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부동산을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대출의 규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LH에서 그 분양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LH의 그런 분양 공고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LH에서도 명시를 하면서 분양한 물량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조금 규제들이 나왔을 때 항상 기회들이 생겼거든요. 항상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지금까지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놨고 이제 앞으로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소득 대비해 가지고 대출의 규제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의 자산의 그런 계획들이 틀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그건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앞으로 지금 나오는 이런 규제 정책들이 이게 향후에 2년, 3년, 5년이 지났을 때 지속적인 개연성이 있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완화의 시점, 타이밍에 올 거라는 얘기를 누누이 드리고 있죠.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타이밍이
지금 이제 규제책이 계속 나오지만은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규제책을 필 수밖에 없어요. 일부 서민들한테는 대출의 완화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연구를 통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그런 공급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심리가 더 크다는 거죠.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규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규제를 통해 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9억 초과에서 DSR을 적용했던 부분들을 이제 6억 초과로 낮추게 되면서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주택을 대출을 활용해서 사지 못하게끔 이제 규제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집값이 더 폭등하거나 더 오르게 되면은 이 차선의 그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제로에 가깝죠.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더 이상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억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H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빠르게 토지 보상 뭐 그런 거는 일단은 뭐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3기 신도시나 그 외에 택지개발 지구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한다는 그런 공급 대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3기 신도시만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조건이 8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약 제도까지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총체적 난국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SR 좋습니다. 이런 규제가 이제 7월 달부터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 그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영상을 다루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까지 규제를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대출에 대해서 대출의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은 많고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임성배 TV에서 이런 대출의 규제가 지금 많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 물량들을 많이 영상으로 다루는 것은 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분들의 말씀이 일부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DSR이나 대출의 규제를 너무 강하게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루고 있는 건 그거죠. 6억 초과의 6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 이제 많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DSR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제 그런 지역들이 수도권 외곽 지역인 인천의 일부 지역들이 지금 큰 폭으로 가격 상승 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그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예측을 다루면서 일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하는 지역들을 찍어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DSR에 대해서 이제 그 적용이 되기 전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해라. 이제 앞으로 집을 사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민들한테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궁지로 몰리는 효과들의 영상들이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의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과는 무관하다고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한테 보라고 올려놨고 제작진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올려놨는데 이거를 공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올린 것은 좀 됐는데 제가 지금 지방의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 시간이나 이제 그 PPT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러한 그 가계부채 429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첨부 자료 3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시고 확인을 좀 1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의 규제가 축소될 수 있지만 이 대출의 규제를 조심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분양 물량을 다루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안 다루죠. 다른 유튜브 분들 같은, 제가 이제 초기에는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 유튜브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을 두 채를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다 공유를 했어요. 그런데 분양 물량을 다루면서는 제가 대출에 대한 규제 또는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세부적인 영상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많은 유튜브들은 그 부분들을 다룹니다. 또는 이외 연체를 해가지고 연체해가지고 잔금을 치러라,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물량이, 이 물건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물량인가, 괜찮은 물량인가, 어떤 분들이 적합한 물량인가를 얘기해 드릴 뿐이지, 대출의 규제에 대한 부분, 대출의 자금 계획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는 시점이면 규제에 대한 그 완화에 대한 대출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폭넓게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분양 물량을 다루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안 다루는 이유는 축소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한 달 뒤에 이 영상이 틀린 영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달 뒤에 틀린 영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출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제가 자금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십시오 라고 영상에서 다루게 됐을 때, 한 달, 2달, 3달이 됐을 때 이 자료들이 다 틀릴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소하고 있다니까요, 대출의 규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은행권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변동되는 이 규제 정책들을 보면서 자금 계획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금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지만 그거를 100%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지금은 계속 모든 것을 차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신에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지금 LTV를 일부 완화할 것을 보여져요. 그리고 LTV를 완화한다고 해도 DSR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큰 풀에서 가닥이 100%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제비가 집을 짓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주택을 이제 하나 얻는데도 내가 계획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잔파도가 오는데, 이 잔파도에 외압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DSR이 이제 적용이 되면은 나는 2년 뒤에 잔금을 치를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DSR을 피해가지고 내가 대출 잔금을 못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잔파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린 거고, 지금은 규제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잔파도를 피해가고 알아야 되긴 합니다. DSR이나 LTV 축소라든가 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거에 대한 LTV 적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9억 초과와 초과되지 않는 부분들, 15억 이상이 됐을 때, 초과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은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일단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청약홈 사이트에서는 이런 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계부채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출력하셔서 다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한도가 얼마나 축소되는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를 보기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쉽게 그냥 누군가가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설명해 주면은 이 보기에는 편하지만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이게 꽂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도심으로 올라가면은 그 해당 영상들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제작진들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좀 하시고, 지금 대출의 규제 잔파도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거에 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은 당연히 세우셔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계약금이 없는데 저 당첨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자금이 없는데 저 가점 84점 만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80점 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금 계획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우셔야 되고, 계약금이 없는데 어떻게 뭐 84점 만점이면 뭐합니까? 강남에 있는 뭐 원밸리 같은 거 당첨되면 뭐예요? 계약금이 없는데 계약금을 만드셔야지. 중요한 것은 자금에 대한 계획은 아무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 지역 50%,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 60%, 그리고 서민 같은 경우에 플러스 10포인트 LTV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잔금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DSR에 그 규제를 하게 되면은 소득 대비해가지고 내가 신용도에 따른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대출의 규제들은 어느 시점이 돼서 완화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대출의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만약에 그냥 포기하게 된다면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는 또 이 아파트 청약이나 내 집 마련을 하는 이 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게임의 룰이 변동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시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파도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첨부자료 3개는 꼭 출력을 해서 보세요. 여러분, 가계부채에 대한 방안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올려 있으니까 그거는 출력을 해서 보세요. 그냥 다운받아서 보지 마시고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부분들, 그리고 예시가 다 있어요.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중도금 대출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 그런 Q&A까지 다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1차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뒤에 보시는 게 자두나무라고 해요. 자두나무. 이 자두나무 좀 썩은 것들 좀 따야 되는데 좀 따고 장인어른하고 식사도 하고 일도 좀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또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어주시고 항상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럼 이만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